네, 지금 이 시간에는 책 읽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읽으라는 조언이 있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대로 또는 완벽하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텍스트와 콘텍스트, 맥락의 충분한 이해와 추론과 비판적 사고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집중이 필요한데 책을 읽으면서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의 몰입에 의한 사고력을 발휘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계발서나 또는 자신의 독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쉬운 난도의 책은 그나마 이해가 쉬워서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고전을 비롯한 명저라 불리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분야 책을 읽는 과정에서는 문장의 이해와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맨날 자기계발서 수준의 책만 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었다고 하는 책도 알고 보면 핵심을 놓치거나 빠뜨리기 일쑤입니다. 책은 독자가 읽으면서 저자와의 상호소통에 의한 재해석에 의해 완성된다고 할 정도로 읽는 사람의 역할이 큽니다. 독해력과 사고력은 독자의 능력이죠. 하지만 모든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책벌레나 독서 광에게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뛰어넘으면서 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말이죠. 철학과 사상, 수학과 물리학 관련 책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좋은 책이라 생각하면 닥치는 대로 읽은 대가는 책상머리에 앉아 끙끙 앓는 것이었습니다. 책에 대한 욕심이 과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멈출 수는 없었죠. 한번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비슷한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는 방법을 택했죠. 그래도 어려우면 해당 책에 대한 해설서나 평론서를 골라 읽었습니다. 어렵다고 알려진 책은 읽기 전에 입문서나 해설서 비슷한 책을 읽어서 사전 지식을 얻은 후에 도전했죠. 제대로 읽기 위한 노력은 여러 권의 독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책은 완벽하게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서의 큰 가치 중 하나는 즐거움이니까요. 지적 유의를 빼놓는다면 책 읽기는 어쩌면 노동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노동이 가치 있는 일이고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독서를 노동에만 그치게 한다면 독서의 가치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책 읽기는 생명이나 영혼이 없는 사물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재미를 우선으로 할 수도 있는 독서이기에 때로는 제대로 읽지 않아도 괜찮고 또 어려운 책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사고력의 발휘가 부담을 넘어서 억압과 강박이 된다면 즐거운 독서는 불가능하기에 어려운 책은 오히려 제대로 읽는 것보다는 진도를 빨리 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책을 끝까지 읽었다는 자부심이나 뿌듯함을 느끼는 게 우선이었죠. 읽은 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기록하는 요약 내용 역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핵심이나 여겨지는 부분은 독서일지에 남겼죠.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나 이론은 특별히 표시를 해두거나 밑줄을 쳐서 다음에 볼 때 금방 눈에 띄게 했죠. 어렵지만 알아야 하는 용어나 이론은 별도의 공책에 적어두기까지 했습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책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읽으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타인의 평론 혹은 서평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때 큰 도움을 받습니다. 각 영역별로 전문가 혹은 지식인들의 평론이나 서평을 읽다 보면 해당 책을 읽으면서 놓친 부분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귀중한 내용을 건질 때가 많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도 읽는 사람마다 다른 시각과 관심 및 분석의 깊이 차이가 드러나니까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책으로 발간한 서평을 읽을 때는 대개 놀라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저의 아주 초라한 서평이 더욱 도드라져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도
조금이라도 배울 마음으로 지속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모든 배움에는 수모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많은 책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으로 인해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저자가 어떤 이론이나 자기 주장을 펼칠 때는 주로 다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하니까요. 인용하는 책 중에서 내가 이미 읽은 책이라면, 그래서 그 내용을 훤히 알고 있다면 저자의 주장을 훨씬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서의 힘, 독서의 능력, 독서의 가치 따위는 다독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한 번 간 길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 번 또는 수십 번, 수백 번을 가면 예리한 눈과 기억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 번 읽은 책이지만 이후에 다른 수많은 책에서 인용되거나 핵심과 가치의 재평가 혹은 재확인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읽기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읽지 못하여서 핵심은커녕 줄거리조차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다른 책에서 인용되는 것을 보면 그 책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한 권의 책을 부족한 이해로 읽었더라도 또 다른 책으로의 독서 여정이 지속될 때에는 놓친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습니다. 조언은 사변적인 조언에 그칠 때가 많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적용이 필요할 때가 많죠.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으라는 말 역시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읽으려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때로는 얼마든지 나중을 기억하면서 일부러 건너뛰는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이해하려고 온 힘을 다 쓰다가 지쳐버리면 곤란하니까요. 책의 길이 있다면 나만의 길일 것입니다. 아무도 걷지 않았던 곳으로 내가 걸으면서 새로운 길이 되는 것이죠. 독서를 통해 나만을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걸으면서 만든 새로운 길이 정말 길이 되었다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나만의 방법으로 책을 읽습니다. 네, 이제까지 책을 읽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수많은 독서법들, 독서가들이 말하는 그런 독서법들이 있습니다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100% 맞지는 않다. 나에게만 맞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서 나의 소신대로 또 내가 정립한 그런 독서법을 지켜가면서 책과 계속 친해지고 있습니다. 정석을 모르면 정석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정석을 알면 정석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 책 읽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나요?